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함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켜고 일단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New, Command N.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름 쓰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이제 저희가 90에 50cm,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300,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CMYK로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최종 이렇게 만약에 프린트 돼서 나오는 거는 90cm에서 50cm라고 하더라도, 5m라고 하더라도, 이,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는 좀 3mm 정도, 그러니까 좌우 3mm 정도는 좀 크게 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를 때 인쇄되어서 그것을 이제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재단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3mm씩. 네, 그러면 이제 90이 아니라 96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체크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뭐 픽셀로 되어 있는지, 인치로 되어 있는지,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밀리미터를 쓰셔야 됩니다. 96mm, 그러니까 9.6cm죠. 9.6cm.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mm, 5.6cm 정도 되겠죠. 명암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명암, 실제로 자기가 명암 본 적은 있으시니까 다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안해서 오케이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96,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음,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이거를 이제 3mm 정도를 이렇게 놔놓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어, 이 요게 보면은 이제 뭐 X에서 109.7 픽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할 때는 미터로 안 뜨고 이렇게 픽셀로 뜨거든요. 픽셀로.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90하고 60으로.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어, 그 중에서 그냥 좀 쉬운 방법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요거는 이제 90에서 60으로 하는 거죠. 90에서 이렇게 60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꽉 채우는 사이즈가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꽉 채우고 90에서 60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90에서 60이 아니라 90에서 50이네. 자, 다시 요거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커맨드 옵션 I 눌러서 요거를 이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50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툴바를 보시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이런 이동 툴, 선택 툴, 여기도 선택 툴, 이것도 선택 툴이었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들. 요거는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뭐 크롭이니까 사진을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자른다는 도구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프레임 툴인데 이거는 최신으로 나온 건데 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스포이드 툴, 색깔을 찍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고, 브러쉬도 알려드렸고, 사실 거의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요거 두 개 안 알려드렸고, 아직. 그 알려드린 것 중에 저번 시간에 한 게 이제 쉐이프 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한 거는 비트맵을 이용한, 그러니까 픽셀이 많이 보이는 비트맵을 이용한 거라면, 이번 시간에는 벡터 기반의 쉐이프 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벡터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구동되는 어떤 벡터가 아니고요. 벡터처럼 보일 수 있게 어떤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가능하게, 수정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픽셀을 벡터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냥 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레ಕ್탱글 툴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바로 그리지 마시고 마우스를 그냥 톡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요. 물론 이것도 요 프로퍼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자 요거는 똑같이 그냥 100으로 해주시고 요것도 한 20, 20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키워주시면은 여기 딱 맞겠죠. 맞췄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잖아요. 그죠? 딱 달라붙으니까 그죠? 요렇게 됐죠? 뭐 색도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스트로크는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면 이 사이즈에 맞게끔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끔 설정이 됩니다. 50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딴 건 아니고 컨트롤 C 해서 여기 컨트롤 V 해보면 여기 딱 맞죠?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중심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보통 다 될 텐데 설정에 따라서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어레인지 그러니까 중심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동 툴에 보면 이동 툴이 선택이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툴에 사실 그런 어레인지 기능이 다 있어요. 옵션 창 보시면 보면 비활성화돼 있잖아요. 그죠? 옆에 이렇게 점 3개 눌러 보시면 자, 어레인지 투 그러니까 어디에 정렬할 거다. 셀렉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에 할 거다. 근데 이건 선택이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선택한 것들의 기준을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로 같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심 나오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물쇠 모양 있죠. 이거는 움직이게 못해요. 이거는 이제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죠. 레이어가 여기다가 색칠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걸 해제를 하면 만약에 해제를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죠. 옆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흰색 바탕이 움직였어요. 백그라운드 바탕이 움직였을 때 이거와 이거를 선택해서 요거 세 번째 눌러서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이상해지죠. 맞죠? 기준이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그냥 가까운 위치를 기반으로 중심점을 잡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배경도 한번 돌려볼게요. 배경도 원래대로 요걸 맞춰서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핑크색 화면이 나타나죠.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자석 기능이 있어서. 근데 어레인지 기능을 이용을 하면 셀렉션이 아니라 캔버스 그러니까 이 내가 작업할 도화지이죠. 도화지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이제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를 중심으로 맞춰주면은 딱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락을 걸고 싶어요. 잠금을. 그러면 이 부분에 레이어 윗부분에 레이어에 관한 이제 그 설명이니까 락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락이 걸렸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놓고 그냥 중심 가로 세로 중심 맞춰주면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일단 요거는 일단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레이어 위에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작업을 자, 새 레이어 만드는 방법은 커맨드 N 해서 커맨드 Shift N입니다. 커맨드 N은 새로 만들기고요. 레이어 만들기는 Shift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음. 오늘 할 쉐이프 레이어는 사실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 쉐이프 레이어를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뭐 동그란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드는 어떤 툴인데요.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 있는 부분을 꾹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떠요. 그죠? 네모, 동그라미, 세모, 폴리곤 이런 식으로 뜨는데 뭐 동그라미 선택해서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누르면 요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는데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긁으셔도 돼요. 긁으셔도 되는데 그냥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만 움직였을 때는 타원이 되죠. 정원이 안 되죠. 여기서 Shift를 누르시면은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창을 누르면은 내가 마우스를 아까 전에 가져다 놓은 데서부터 중심이 돼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커지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이동은 무조건 이제 V를 자동적으로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항상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V를, 그러니까 요 이동 툴이 V라고 되어 있죠. 이동 툴을 자동적으로 누르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원도 그려봤어요. 그러면 원 안에다가 이제 색깔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새로 생겼죠. 그죠? 이 쉐이프 레이어는 어, 이렇게 새로 생겨요. 아니 나는 근데 쉐이프 레이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브러쉬 같은 걸로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겠죠. B 눌러서 브러쉬 툴. 브러쉬 툴인데 이제 좀 켜볼게요. 끈 상태에서는 이게 색칠이 안 돼요. 영역을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켜고 이렇게 색칠했어요. 안 나타나네. 자, 정경색이 흰색인 거죠. 이렇게 이쪽은 정경색과 배경색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키예요. 단축키는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나타났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레이어가 없으면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비트맵 완벽한 비트맵 기반인 거는 레이어가 없으면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생성시켜줘야 되고 약간 벡터 기반은 들은 보통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네. 그리고 생성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서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 뭐 이동 선택은 되는데 이런 뭐 수정은 잘 안 되죠. 보시면은 이동에서는 어떤 이 벡터 쉐이프의 모양이라든지 색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동만 시킬 뿐이죠. 네. 색상하고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 모양을 변경하려면 요거 패스 셀렉션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쉐이프 패스 같은 어떤 벡터 용어에서 온 건데 선 모양 이런 건데 어쨌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죠? 여기 까만색이든 흰색이든 선택을 하시면 여기 위에 fill color, stroke color 항상 옵션 창을 봐야 되겠죠? 이 뜹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어도비 칼라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색상 팔레트 뭐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컬러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죠? 트렌드. 요 위쪽에 트렌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의 어떤 팔레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패션 쪽에서 고르셔도 되고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 고르셔도 되고 뭐 일러스트 쪽에서 고르셔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 어디가 좋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가 뭐 보시고 뭐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전 패션 쪽으로 선택을 해서 더보기를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면은 음,
자기의 어떤 선택이겠죠. 마음에 드는 컬러들이 나올 거예요. 그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걸 골라볼까요? 저는 크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네. 그럼 패션 말고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가서 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골라볼게요. 뭐 이런 거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긴 한데 음, 너무 가벼울 것 같아. 음, 다음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들이 나오겠죠. 음, 좀 깔끔하면서 괜찮은 걸로. 너무 화려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좀 차분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본인의 취향이니까요.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는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뭐,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시면 이게 만약에 이제 본인의 그게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뜰 거고요. 그 다음에 JPG로 다운로드를 일단 받습니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걸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돼 있다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라이브러리에 자기가 설정했던 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뭐 정품으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해놨던 것들 라이브러리는 따로 설정을 해놔야겠죠. 어쨌든 제가 다 컬렉한 색상들이거든요. 여기 있죠. 그죠? 아웃도어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JPG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음, 어쨌거나 오늘 화면이 너무 크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이미지가 커맨드 T에서 Shift 누르고 줄여줍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알려드렸는데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 줄일 때 커맨드 T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이 표시에서 그 각각의 점들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이거는 상하 좌우로 키우겠다라는 뜻인데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누르면 비율이 다 달라지죠. 거기서 Shift를 누르면은 원래 비율대로 커지고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마우스를 뒤로 가져가면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와요. 둥근 뭔가 화살표. 이런 거는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엔터를 누르셔야지 끝이 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A 눌러서 이 필 컬러를 해서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죠. 요 그라데이션에서 누르면 컬러 피커가 뜹니다. 거기서 뭐 마음에 드는 것들 색깔을 이렇게 찝어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 컬러는 없애고 요거 누르시면 없어지는 거죠.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요 색깔만 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배경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렉탱글 해서 꽉 채워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 그러면은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커맨드 Shift N 배경이라고 치고 엔터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페인트 툴, 네, 페인트 통 요거 가지고 색상을 하면 되는데, 어, 요거 컬러는 여기서도 설정, 스와치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컬러 피커가 뜨니까 여기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안 뜨시는 분들은 저번 설명드렸죠. 요 윈도우에서 요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냥 가장 기초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그림을 위주로 그리겠다라는 친구,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사진 편집을 위주로 하겠다는 친구들,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리고 PC마다도 달라질 수가 있고 버전마다도 또 다릅니다. 사실. 음. 뭐 포토샵을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기능이고 대충 알게 될 거예요. 대충 알게 될 건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가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든지 이게 필요한데라고 하면은 이 윈도우 창에서 이걸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거랑 내 친구의 PC랑 좀 다르네? 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네,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세션을 해도 버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툴에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공통이거든요. 물론 어떤 버전에 따라서 요거 세 번째 거 누르면은 툴바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팅을 해서 또 자기만의 어떤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거의 커스텀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서 요걸로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툴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 덮어지죠. 자, 왜 내 처음에 했던 빨간색이 없어지느냐? 이 레이어 자체는 계층이죠, 레이어가. 그렇죠? 계층별로 뭐 하는 거예요. 계층별로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덮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되게. 그죠? 책장으로 봐서 얘가 앞장이고 얘가 뒷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투명도, 여기 보면 오파시티가 있는데 얘를 투명도를 내리면은 보이죠? 투명하니까. 그죠? 투명의 강도에 따라서 보이게 되죠. 어쨌든 저는 배경을 선택했으니까 100%로 해주고 맨 밑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지워줄게요. 레이어를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줘도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휴지통으로 가져와도 지워집니다. 네. 자,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죠. 자, 항상 다시 V 눌러줘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든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떤 자유 곡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펜 툴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 정도, 다시 여기서 잡고 이 정도. 전 시프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핸들이 양쪽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옴과 동시에 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동할 때는 시프트를 누르면 제가 여기에서 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점이 안 찍혀요. 그래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핸들을 열 때 시프트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저는 약간 자연스러워. 여기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했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닫으면 그냥 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닫으면 면이 되겠죠. 닫는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점인데 시작점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끝점을 뜻하는 건데 끝점과 시작점을 연결을 해주면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닫을 건데 그냥 이렇게 닫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닫아도 돼요. 별 상관없어요. 왜냐? 안 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 더 알려드릴 거가 있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옵션을 누르고, 윈도우는 Alt죠. 옵션 Alt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이 점에 갖다 대면 펜툴을 여기 꺽쇠 표시가 나타나죠. 이걸 눌러봅시다. 한쪽이 꺾어졌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요. 네,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닫아 볼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직선이 안 됐네. 왜 그럴까요? 바로 요거는 꺽쇠가 여기도 이제 이 핸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보시면 옵션 눌렀잖아요. 그럼 옵션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꺽쇠가 사라지면서 바로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자, 옵션, 그 다음에 시프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포토샵을 쉽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PC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분명히 요거 둥근 거 요거 할 때는 레이어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거 할 때는 레이어가 없어요, 지금. 아무 데도. 이거는 이제 이거고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요 패스라는 거에 따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셀렉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요거를 눌러주면 이제 셀렉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페인트를 부어도 되는데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하죠. 네,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쉐이프 자체를, 이 쉐이프 모양 자체를 레이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벡터를 선택을 할 때는 A, 패스를 선택할 때는 A죠. A를 선택을 하고 A를 선택을 하면 얘를 이제 어, 바꿀 수 있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마무리했을 때 이제 P로 끝났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선택이고 이 패스를 펜툴로 만든 이 패스를 어떤 모양으로 처리할지가 이제 어,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쉐이프, 마스크, 셀렉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쉐이프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새로 하나가 생기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양하고 약간 색깔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A를 눌러주고 얘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색깔만 조금 밝은 색깔,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고 좀 수정하고 싶어. 조금 여기가 너무 좀 그 너무 뾰족한 것 같아. 살짝 내리고 이거를 조금 더 둥글게 약간 비슷하게 해주고 조금 더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된 상태에서 조금 내릴게요. 이건 디자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올릴게요. 네, A 이렇게 올려줄게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복제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쉐이프 레이어 이거랑 같은 모양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제하는 방법은 요 레이어를 잡고 여기 십자가 플러스 표시에다가 갖다 놓으면 복제가 되죠. 보시면 이렇게 그죠? 복제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복제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커맨드 J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네. 지금은 요 아마 요 부분이 복제가 됐을 거예요. 자, 전체 선택이 까만색이었으니까 전체 선택을 누르고 커맨드 J 누르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된 거를 조금 더 아래에다가 놓고요. 요 색상을 좀 바꿔볼 건데 조금 요거는 밝은 색상으로 요걸로 이제 오케이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약간 위치라든지 그리고 크기는 컨트롤 T 그죠? 항상 크기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작은 점들의 변형이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픽셀화 시킨 거죠. 비트맵 형식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
T 해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돌리기도 해서 뭐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돌려주고 엔터 눌러주고 여기서도 펜 툴이니까 당연히 변형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변형이 가능하죠. 좀 더 내려주고 네. 조금 더 네. 그래서 약간 변화성을 조금 저는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온 것과 들어간 것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재밌게 보인다면 더 좋겠죠. 훨씬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되죠. 엔터.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자꾸 이제 컬러가 자꾸 내려가는데 어쨌든 다시 올리고요. 좀 줄일게요.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레이아웃을 건드려 볼게요. 요거랑 이거를 두 개 다 동시에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쉐이프랑 이 쉐이프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Shift 누르고 하나 더 누르고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커맨드 T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러면 납작해지겠죠. 좀 더 내리고 아예 숫자 키보드 옆에 그 왜 방향 화살표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다시 요거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요걸 선택하고 요것도 숫자 그 방향키로 설정하면 한 프레임 한 틱씩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요것도 너무 동그란 거는 재미없다. 그러면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하고 돌릴 수도 있죠. 이렇게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들은 다 아시겠죠? 면은 비트맵 형식의 면 만드는 거. 그러니까 페인트 툴 부어서 만드는 방법. 그죠? 이것도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요 아이콘에다 대고 커맨드를 눌러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고 옆에 점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만들겠다. 뭐를? 이 선택한 거를.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상태에서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G 눌러서 이거 페인트 툴 이거 선택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색깔 바꾸죠. I 누르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해서 G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색깔로 바뀌어요. 이것도 D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 레이어하고 다른 겁니다. 맞죠? 이 레이어와 다른 게 되겠죠.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 규격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깨지게 돼요. 픽셀이. 네. 픽셀이 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뭐 줄이는 건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는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제 면들은 했으니까 선은 자, P 해서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 텐데 맨 처음에 하나는 이제 요 쉐이프 레이어 만드는 데서 라인 툴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의 어떤 길이 정도 적당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라인이라고 쉐이프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약간 곡선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건 직선이니까 점들을 추가를 해서 핸들을 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P 그러니까
요거 펜 툴을 선택을 하면 요렇게 선택을 해서 가까이 가져가 보면 여기 펜 툴의 옆에 밑에 보면 어 캡처가 표시가 뜨죠. 오른쪽 하단에. 자, 그러면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해 주고 이제 얘를 이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거 갖다 대면은 마이너스가 뜨죠. 마이너스는 점에서 갖다 대면 이거는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 눌러 주고 이게 까만색 A인지 흰색 A인지 잘 보세요. 까만색 A는 전체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내리는 거는 또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건 다시 이렇게 올리고 요 정도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근데 분명히 라인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면이 돼 버렸죠. 그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수정이 되겠죠. 필 컬러는 없애고 라인은 흰색으로 아니 검은색으로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요 색깔 있죠. 이런 색깔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죠. 음. 왜? 요 밑에 선을 없애고 싶은데 그럴 때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펜 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져가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라인이 점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 눌러서 이렇게 해서 요를 쥐어주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을 이제 좀 크기를 키우거나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커맨드 T 해서 크기를 좀 키우고 방향도 좀 다르게 살짝 해주고 엔터 눌러주고 다시 A 눌러서 요거를 조금 더 변경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변경해도 되겠죠. 이렇게 라인을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윈도우 PC에서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되게 쉽게 되던데 하나는 보시면 그냥 라인을 그려요. 뭐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약간 비스듬히 살짝 잡고 살짝만 띄워서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요. 그렸으면은 이제 여기 V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고 다시 P 눌러서 이제 얘가 보면 아직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프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겨요. 선이 아니라. 맞죠? 그죠? 어. 이게 이게 생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죠? 안 생기니까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만든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음, 보시면 이거는 지금 레이어가 없는 상태거든요. 패스 레이어가 없는 상태예요. 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지금. 근데도 라인은 보이죠? 보이기는. 그러니까 지금 패스 요 항목에 있는 거죠. 이 레이어 자체가. 그죠? 워크패스 안에. 워크패스 안에 보면 여기는 또 면이 채워진 걸로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얘를 쉐이프 레이어로, 라인 레이어든 쉐이프 레이어든 어쨌든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수정을 하기가 편하니까. 어쨌든. 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 패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입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A를 눌러주고 이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을 해요. A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랑 여기랑 선택을 해요. 근데 이때 같이 선택하는 방법은 Shift예요.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그 상황에서 이쪽에 옵션 창 보면 자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길이 뭐 선의 굵기 선의 어떤 종류 뭐 점선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중심에다가 놓겠다. 끝을 좀 둥글게 하겠다. 만약에 꺾이는 쪽은 약간 이렇게 각지게 하겠다. 약간 둥글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중심에다가 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옵션 창 넣어보면은 더 많은데 어쨌든 요거는 길이고 요 옆에 보면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게 그 패스파인더이거든요. 패스파인더. 이렇게 하면은 subtract front shape 그러면은 요거를 뺀 앞부분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라인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요 라인을 한번 없애 봅시다.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아예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대로 그냥 라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인만 생기지 않으니까 어색하잖아요. 일단 요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요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크게 요런 색깔로 지정해주고 요걸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A 요거 A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떴을 때 이제 요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콤바인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근데 이게 콤바인이라고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도 좀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필 컬러는 반드시 없애주고 선이니까 요 선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커맨드 T 해서 약간 방향 좀 전환해주고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해서 해주고 또 편집도 가능하니까 A 눌러서 Shift A Shift 하고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 툴을 눌러주면요 그 단축키를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C프레이어 커맨드 J, 커맨드 T 좀 더 내려주고 돌려줄게요. 엔터 그 다음에 한 개 더 커맨드 T, J, 커맨드 T 그 다음에 좀 줄이고 회전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렇게 말고 반대로 가고 싶으면 요거에 선택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커맨드 T가 되어 있는 상황 이동 변형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거는 로테이트 180도 돌리는 거 시계 방향으로 5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이거는 호라이즌 버티칼 요걸 플립을 이렇게 호라이즌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거는 좀 얇게 이렇게 A 눌러주고 라인을 좀 0.5 픽셀 정도로 바꿔볼게요. 5픽셀 정도로 바꿔주면 좀 얇아지겠죠. 네, 이것들보다는 얇아집니다. 위에 있는 것도 조금 너무 센 것 같은데 좀 얇게 바꿔볼게요. 자, 요 라인이 쉽다는 이유는 이게 뭐 다시 펜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크게 엮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약간 오파시티,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조금 더 줘서 줘볼게요. 약간 색깔이 그럼 좀 변하겠죠. 요거 둥근 거의 불투명도는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면 불투명도를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숫자 패드 1, 2, 3, 4, 5, 6, 7, 8, 9, 10, 0까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8을 눌렀으면 80%, 7을 누르면 70%, 6을 누르면 60% 되거든요. 그렇게 조절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선택을 하고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레이어를 바꿔줘야 돼요. 선택이 뭔가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요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8, 너무 칙칙한데 한 9 정도, 얘는 한 6 정도, 얘는 4 정도, 아니면 3 정도, 요 정도, 좀더 그래도 눌러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쉐이프 자체를 좀 더 이동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T 눌러서 요거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늘릴게요. 그럼 좀 옆으로 가게 되니까. 왜냐면 가운데 텍스트가 들어갈 건데 이 선이 좀 방해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뭐 채우셔도 됩니다. 채워주셔도 되고 자기가 도형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안 채우셔도 되죠. 자기 컨셉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면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2021부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끝자리를 약간 둥글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 눌러주시고 색깔은 연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배경이 너무 연해서 요거는 좀 진한 걸로 가겠습니다. 진한 걸로 필 컬러 요거에서 요걸로 바꿔주고 오케이. 색깔 바뀌었죠. 거기에서 오파시티는 한 30 정도? 아니면 40 정도 주면 되겠네요. 40, 40, 요 정도. T 이렇게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옆에다가 깔아주고 엔터. 그다음에 커맨드 J 해서 복제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위로 V 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컨트롤 T 살짝 변경. 이 중심점에 맞춰주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커맨드 J 복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끝점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파시티를 한 30 정도 주고 얘는 맨 밑으로 가고 이제 순서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트라이앵글 원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는 오파시티 좀 더 적게 주고 9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주고 디자인을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레인지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레인지. 자, 여기서 요거 원을 그려주고요. 원에서 Shift 누르고 Alt 누르고 하나 그려주고 채워지는 원이 있죠. 요거는 이제 스트로크는 없애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할게요. 이때 옵션을 누르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V 요거 선택 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두 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면은 특히나 Shift 누르면 똑바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복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복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총 3개가 복제가 되는데 가운데만 채우고 양쪽은 선만 보이게 해볼 건데 절대로 A 눌러주고요. A 눌러주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요게 있으니까 같은 색깔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P를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요거 선 굵기 3픽셀 정도 하면은 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복제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옵션 누르고 Shift 누르고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을 그 어레인지 그러니까 위치를 조정할 건데 똑같죠. 여기서 자, 요거는 이제 캔버스가 아니라 셀렉션이 되겠죠.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얘를 지금 셀렉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얘는 아마 같이 움직일 건데. 이 상태에서 옵션 누르고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얇아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 3개를 선택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 이동 여기에서 고르셔야 돼요. 어레인지는. 그래서 캔버스 말고 셀렉트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고 이제 2개짜리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겁니다. 간격을.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고 엔터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이 3개를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이 레이어 3개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그룹 여기 보면은 Create a New Group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지금 레이어를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으로 바꾸면 그룹이 움직여지게 돼요. 그거를 이제 커맨드 T 하면 그룹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고 복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옵션 창 눌러주면 복제가 됩니다. 그럼 그룹이 하나가 더 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옆에. 자, 거기서 커맨드 T 해서 키워줄게요. 요거는. 자, 요거 색깔도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 눌러주면은 얘들이 이렇게 뜨고요. 그죠? 3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어차피 같은 색깔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A 눌러서 선택을 해서 얘들 색깔을 바꿔줄게요. 흰색, 원래 정경색으로, 원래색으로 바꿔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줘서 이 색깔을 이제 이걸로 바꿔주고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 다시 요거겠네요. 그죠? 아니네. 요거겠네요. 여기를 눌러주고 요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A를 눌러주면은
요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펜툴이. 그럼 요거를 바꿔줄게요. 이걸로 해서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색깔이 별로 안 이쁜데 계속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때그때 계속 고치시면 돼요. 이게 디자인은 근데 보통은 썸네일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는 게 원래 제일 정석이고 제일 좋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다 즉흥이라서 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얘는 한 마지막까지 일단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레이어로 바꾸고 레이어 선택할 거니까 자 가끔 가다가 어떤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선택한 것들만 지금 선택된 것들만 보여주겠다 하거든요. 이걸 꺼주면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옆에 보면 네임 내가 선택한 네임 지금 내가 선택한 네임이 없으니까 어, 이런 뭐 레이어가 지금은 사실 이거 정도는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많아지면 몇백 개가 되면 찾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요 사실. 음,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꺼주면 다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쓸 거예요. 레이어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다 한 곳으로 집어 넣을게요. 요거는 선은 선대로 그러니까 라인은 라인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라인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룹 쓰고 여기는 라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 이렇게 해서 요걸로 잡고 이거는 삼각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점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건 두 개. 그죠?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작은 점, 요거는 큰 점. 레이어 요 윗부분 그룹에다가 그룹 레이어에서 여기 이름 있는 부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항상 위에 갔는지 아니면 요 폴더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경들이죠. 배경에 있는 그 그래픽들. 그러면은 요걸 하나로 묶고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까지 이렇게 얘는 올리고 이거는 묶고 다니네요. 지워줄게요. 자, 요거를 하나를 다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그래픽이라고 쓸게요. 그래픽. 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이제 수정을도 용이하고 선택들도 용이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니죠, 아니 나중에 그거는 자 여기서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명함이니까 자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켜가지고 맨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놓아보면은 얘는 요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레이아웃을.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좀 넣어 볼 건데 여기 보면은 T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서 눌러주면은 이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키 바꿔서 대문자는 Shift 누르고 글자 누르거나 캡슐락 꾹 눌러주면 됩니다. 렌스 A, RT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상황에서 이제 글꼴을 교체를 할 건데요. 글꼴은 요 옆에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윈도우에서 캐릭터라는 거를 꺼내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 에스코 드림 지금 엑스트라 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그냥 굵은 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아무리 봐도 안 이뻐. 고치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커맨드 T 눌러주고 Shift 누르고 Alt 누르면 중심에서 이렇게 커지죠. 엔터 눌러주고 이거를 좀 중앙에다가 딱 정렬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선택 이동 툴에서 캔버스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중심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이 색깔을 조금 더 낮춰볼까요? 아니면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아까 전에 있던 게 어디 갔지? 지웠나? 지워졌네. 아, 필요 없다고 지웠구나. 아, 라이브러리에 있죠. 저는 요거, 요 색깔. 요 색깔 눌러주면 바뀌어요. 요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좋아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보이네요. 그죠? 중심 아까 맞췄는데 중심보다 조금만 살짝만 더 위로 갈게요. 왜냐면 여기 뭐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좀 너무 붙어 있죠. 이거는 여기 있는 자간인데 캐릭터에서 이 부분 보면 여기 자간이거든요. 이거는 크기고. 그래서 이 자간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벌어지죠. 글자가. 그죠?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이너스 한 60? 그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이너스 50.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숫자 방향키로 내가 늘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화살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요. 애들이. 그 방법이 있고, 아까 전에 숫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이 부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이 키보드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방향키를 갖다 댄 다음에 Alt를 누르고 좌우로 화살표를 이동을 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접점이 지금 이 캐릭터가 여기 보면 파라그래프라고 해서 정렬을 중앙 정렬을 할 것인지 뭐 좌측 정렬을 할 것인지 이게 나와요. 중앙 정렬을 했으면은 여기가 중앙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 정렬에서 다시 중앙 정렬로 바꾸면 이렇게 그러면은 고쳐도 양쪽이 똑같은 비중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그쪽이니까 여기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일로 이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텍스트 레이어에서 하나를 복제를 합니다. 커맨드 J가 되겠죠. 커맨드 J 해서 방향키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죠. Shift 누르고 내려가면 더 빨리 내려가요. 단계가 더 많이 내려가요. 하면은 한 픽셀씩 내려가고 이렇게 Shift 누르면 한 10픽셀씩 내려갈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라인만 남기고 안에 채워진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보면 요 캐릭터 보시면 여기 컬러만 있지 면만 있지 선은 없죠. 어, 선은 뭐 선택을 못 합니다. 그죠? 여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이 선을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서 이건 아래로 갈 거니까 아래로 놔두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양쪽 끝쪽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죠. 요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FX라는 데 또 있습니다. 블렌딩 옵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스트로크 컬러는 요 선택을 하고 요 색깔로 똑같이 해주고 사이즈 4픽셀 3픽셀 하면은 얘가 3픽셀이었으니까 오케이 눌러주고요. 지금 변화는 없죠. 자,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그러니까 얘를 이 아이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필이라는 게 또 있죠. 레이어 보시면 이거는 채워지는 거의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로로 만들면은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스트로크만 살아남고 안에 채워진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커맨드 J 해서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조금 더 내려서 얘를 전체 투명도를 줄여주고 지금 38% 5%인데 30%로 잡아주고 그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레이어는 좀 더 밑으로 Shift 눌러서 요거 Shift 눌러서 좀 내리면 좀 내려볼게요. 더 이렇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해서 내려서 얘를 투명도를 아까 30이었잖아요. 한 10 정도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절 좀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요 상황을 이게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텍스트 크기가 너무 크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명암이 요 정도 사이즈인데 텍스트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전체적으로 텍스트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네 개네요. 네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커맨드 T 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같이 줄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레이아웃 다시 안 맞춰도 되고 어레인지 다시 안 해도 되잖아요. 옵션 누르고요. 시프트 누르고요. 줄여줍니다. 한 요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이제 화면의 중심인데 중심이 좀 안 맞는 느낌이죠. 살짝 위로 올릴게요. 이 정도?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를 다시 위로 올리고 자, 텍스트 레이어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룹화 시키고요. 요거는 텍스트라고 이름 짓고요. 라고 이름 짓고요.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줄게요. 배경은 한 번 더 복제를 해주고요. 자, 텍스트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전체를. 그 다음에 그룹 설정하고요.
요거를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요 렉탱글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이 렉탱글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 렉탱글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이 모양과 이 크기가 필요한 거죠. 단지. 그죠?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면 되거든요. 마스크. 그래서 이거를 셀렉션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도 알려드렸잖아요. 커맨드 누르고 여기 아이콘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셀렉션이 돼요. 모양만큼. 그 상태에서 여기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 밑에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스크거든요. 요거 애드 벡터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이거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해주면 여기 보면 모양 보시면 여기 마스크이거든요. 이 까만색이 보이지 않는다, 흰색은 보이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모양대로 크기대로 마스크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요 배경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여기다 위에다가 넣었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요 배경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림자 같은 거 했을 때 이 하나하나에 다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보게 될 명암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 넣는 거 저번 시간 배웠다시피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넣어주고 오케이. 배경도 한번 같이 깔아볼게요. 전체 큰 배경.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자 너무 퍼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림자 사이즈 좀 줄이고 뭐 어떤 사람은 요즘 그게 유행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그림자 모양이나 방향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세기도 그렇고 좀 변경을 시켜볼게요. 디스턴트도 좀 줄여보고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글자 요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요 레이아웃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키워도 돼요. 반대로. 반대로 키우셔도 돼요. 자, 오늘 이제 응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만 바꿔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냐? 작은 점, 큰 점, 여기에 있죠. 요거 세 개를, 요것만 클릭을 해서 위로 좀 올릴게요. 사이즈도 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살짝 엔터. 저 위치도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수정하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면 앞면만 해야 되냐? 뒷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커맨드 J 누르고 이걸 꺼주세요. 그럼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뒷면이 되느냐? 자, 텍스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앞면과 뒷면과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전체를 조금 투명도를 조절해도 되고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레이어를 여기다가 하나 새로 만들고요. 흰색을 이렇게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흰색 뭐 다 덮이죠, 당연히. 텍스트는 뭐 위에 있어야 텍스트 위에 있어야 되니까 텍스트 중간쯤에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투명도를 좀 줄일게요. 그러면 좀 뿌얘졌죠, 이제. 필값 줄여도 되고 똑같습니다.
뿌얘졌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바꿀게요. 이건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새롭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제 하나만 필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좀 지워주고요. 요거 여기에서 굵기라든지 조절을 하면 되는데 저는 얇은 걸 좋아하거든요. 좀 얇은 거 엑스트라 라이트로 바꾸고 여기에서 이제 제 이름을 쓰면 되죠. 직업이라든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이니까 대문자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들어가고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옵션 눌러서 줄이고요. 이 정도. 점을 좀 너무 좋겠다. 점. 직업과 이름을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점 집어넣고 자 이렇게 줄여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 전에 설정해놨던 이 자강값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죠. 보이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옵션 Alt 눌러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 보이게 가독성이 너무 띄워줘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띄워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해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더 중심에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요거 가지고 가서 캔버스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추가를 해서 넣어볼게요. 요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밑으로 이거 전체가 선택됐구나. 그냥 커맨드 J로 선택을 해서 요거 내려줄게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서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썼어요. 뭐 약자, HB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그냥 요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거면 이렇게 8일이나 이런 우리나라 숫자가 8일이죠. 그죠? 국가 전화번호라고 쳐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네요. 8이네요. 플러스 8이. 요거를 하셔야지 국제 전화 할 때 됩니다. 플러스 8이었구나. 플러스 8이. 8이. 이렇게 해주시고, 띄우고,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제 전화번호고요. 이거를 웬만하면은 디자인을 좀 같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아예 크게 하거나 이렇게 좀 통일성을 주거나 아니면 변화성을 많이 극대화시키거나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뭐 비슷비슷하게 해주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조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전체를 해주고 사이즈는 조금만 더 줄일게요. 살짝 좀 큰 느낌이라서 숫자치고는 이렇게 하고 뭐 텍스트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옵션으로 좀 늘릴게요. 이 정도 늘리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한번 써볼게요. J 해서 쭉 내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제 이메일 주소 네,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사이즈가 좀 안 맞죠? 아예 크면 또 모를까? 그죠? 애매하니까 이것도 사이즈 좀 줄이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일부러 좀 넓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예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주고요. 하나하나 자가는 돌리기, 컨트롤 Z. 차라리 이것들을 좀, 이렇게 늘려줄게요. 같은 그걸로. 그 다음에 얘들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고, 여기는 점 딱 찍어주고, 너무 넓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는 한 번만 더 띄워주고, 이렇게 했고요. 얘는 더 넓어져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엔터. 아이고. 해서 좀 내릴게요. 얘도 선택해서 내릴게요. 다음에 이제 얘들을 이제 맞출 건데요. 내가 이것부터 선택해서 전체 이거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셀렉션에서 요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됐죠. 맨 처음에 선택한 게 기준이 됩니다. 자, 요건 조금만 내려서 얘랑 조금만 가깝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방향 화살표 누르면 비슷하게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엔터. 뭐 더 할 거 있으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기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가운데 정렬 꼭 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가 지금은 저는 가로로만 했는데 세로 명암도 가능합니다. 그죠? 사이즈만 같으면 세로로도 하죠. 요즘 세로로도 되게 많이 하니까요. 왜냐면 카드 지갑 때문에. 네. 카드 지갑이 세로로 이렇게 여는 스타일이 많으니까. 세로로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 자, 여기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 그룹은 앞 카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뒷면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과 뒤가 모두가 다 되게 되죠. 그래서 앞면 신경 쓰면 사실 이 컨셉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뒷면은 뭐 사실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완전 다르게 할 생각이지 않은 이상은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이제 과제를 내셔야 되니까 과제는 JPG 파일로 제가 받을게요. PSD 파일은 좀 용량이 커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앞면부터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앞면에 눈을 레이어에서 앞면에 눈을 켜고 뒷면에 눈을 끄세요. 그 상태에서 파일 이거 전체 세이브는 한번 해야 되겠죠? 일단은 세이브 하시고 세이브 컴퓨터 여기서 요거는 제가 방금 2라고 할게요. 2 프로젝트 2 저장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요거 눌러주시고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웃풋에다가 저장할게요. 아웃풋 그래서 요거는 세로 폴더 제가 요거는 복습 여기에다가 포토샵 파일로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JPG로 저장할 거니까 JPG로 저장하셔서 그쵸? 여기서 명암2로 되어 있는 거를 앞면 그리고 오늘 날짜 2020
21 1번 첫 번째 2D CD CG 그리고 명암이죠. 명암. 지금은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명암하고 앞면하고 이 앞에 이름을 하나 넣죠. 뭐 219730인가 하고 이름 이렇게 넣고 명암 여기 앞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주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뜨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논으로 해놓으세요. 만약에 이게 투명한 바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바탕이었으면 이 바탕 색깔을 뭘로 놓을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지 최고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포맷 옵션에서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탠다드로 해놓으시고 OK 눌러주시면 300 아까 94였죠. 그러니까 300KB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뒷면 이제 저장해야 되니까 뒷면을 켜주시고 앞면을 꺼주세요. 그 상태에서 커맨드 시프트 S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파일에서 요거 세이브 에즈가 단축키예요. 그 단축키 다시 나의 컴퓨터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put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는 게 이게 기준이 어디쯤이냐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기준으로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복수 아까 저장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사실 이름이 똑같이 바뀌어요. 그 상황에서 쭉 옆으로 넘기면 이제 앞면이 있으니까 뒷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뒷 이렇게 그죠? 해주고 포토샵 파일이 아니고 JPG 파일 확인해 주시고 저장하고 이거는 이렇게 훨씬 더 작죠. 여기 왜냐면 색상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OK 눌러주고 내려주면은 자 확인해 보죠. 여기서 3주차 아웃풋 복습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저장이 되었죠.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게 100% 사이즈일 거예요. 여기서 더 확대를 하면 깨질 겁니다. 그죠? 깨지죠? 근데 저희가 명암 사이즈가 보시면 이거보다 작아요, 원래. 맞죠? 이 모니터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용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사이즈면 뽑기는 뽑히겠죠. 근데 불필요한 용량이 되잖아요. 그죠? 이 하드에 이제 데이터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그래서 출력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뒷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됐죠? 오케이. 조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텍스트가 좀 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보다는 좀 더 아래에도 놔도 될 것 같고, 얘를 좀, 그거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서 아웃풋 보고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택을 하고, 두 개를 좀 더 내릴게요. 내리고, 이 정도 내리고 요거 오파시티를 조금 줘서 살짝만 연하게 할게요. 너무 세더라고요. 이 정도.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일단 해주죠. 저장 커맨드 S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S 해서 JPG로 이제 저장해줘. 저장은 그냥 커맨드 S 저장을 누르면 그냥 포토샵 파일로 저장돼요. 맨 처음에 지금 저장돼 있던. 그래서 JPG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웃풋에서 복습에서 요거 뒷면 요거 클릭해주고 저장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뒷면 요거였죠. 여기 아니라 PSD로 저장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뜰 거예요. 대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 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카피로 바뀌었네 이거는. 이렇게 돼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조금 연해졌죠? 연해지고 밑으로 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명함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명함을 만드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기다 불러와 주셔도 좋고,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포토샵은 특히나 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펙트라든지 방법이 있다면 적용을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꼭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기술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쓰시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떤 쉐이프를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쉐이프를 포토샵에서 이런 쉐이프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이걸 많이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보통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쉐이프는 가지고 오는 편이고 포토샵에서는 이미지를 바꾸거나 아까 전에 전체를 셀렉트해서 실루엣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하는 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러스트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포토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좀 지워도 이걸 지우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또 이번 시간에 또 알려드리는 거지만 영남대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포탈 다시 여기서 포탈 들어가셔서 요거 강의 포털 이거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뭐 과제가 있죠. 여기에서 뭐 여기 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올리시면 돼요. 자기 본인 학생별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이즈 제발 아무리 많은 그걸 해도 원래 사이즈 자체가 지금 90mm, 그러니까 9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생각했을 때 1메가 이상 넘지 않을 거예요. 1메가 이상? 아니야, 2메가 이상으로 합시다. 2메가 이상 넘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뭐 JPG로 저장한다고 해서 PSD로 저장을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PSD로 저장을 하셔야지 다음에 나중에 출력을 할 때 JPG로 출력하면 화질이 좀 그렇게 100% 퍼펙트하진 않아요. 네, 퍼펙트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PSD로 저장하셔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포맷 중에 TIFF라는 게 있어요. 무압축. 그리고 레이어도 살아있게 만드는 그 TIFF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파일에서 그 확장자에서 프린트를 하셔야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게 나올 거예요. 음, 저희가 일러스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토샵에서 하는 거라서 포토샵은 픽셀이 잘 보이거든요. 일러스트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실제로 이거를 명함을 만들 거라면 사실 일러스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외에도 조금 더 가르쳐 드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좀 빠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까 봐 조금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좀 모자라다, 이거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은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과제는 반드시 다 하셔야 돼요. 포토샵 이거 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요거를 너무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차라리 힘든 게 낫습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조금 지금 아주 기초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 연구한다는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이런 포토샵 같은 기술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훨씬 음, 빨리 늘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빠르다, 일 처리가 빠르다, 좀 아니면 쉽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들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다음 주 보겠습니다.